골드뱅킹 실물 거래 없이 입출금만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. 접근과 유사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장점, 골드뱅킹의 장점,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. 실제 금 보관을 할 필요가 없다. 실제 금을 보관을 안 한다. 뭐 솔직히 단점일지도 모른다.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예. 시간에 따른 시세 차익, 실시간 환율, 국제금 시세 적용해서 한다. 이런데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도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.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표기가 됩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골드뱅킹의 단점, 절대 골드뱅킹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요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만들어놨나 봐요. 모든 장점을 상쇄시키는 세금, 수수료, 세금에는 인출 수수료,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실제로 이제 이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은행도 있고 뭐 국민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시중은행에서 아마 그 골드뱅킹을 합니다. 근데 골드뱅킹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보통 VIP룸,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룸 여기서 담당을 하거든요. 모조 골드바를 놓고 골드뱅킹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행에서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 할당량이라든지 목표가 있거든요. 그러면 VIP 고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골드뱅킹을 하고 골드바를 사시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. 실제로 근데 이분들이 골드뱅킹이나 금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내용을 거의 몰라요. 여기 상품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냥 파는 거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리면 은행에 골드뱅킹을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이제 1% 정도의 수수료를 매수 수수료를 냅니다. 나중에 팔 때도 1%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요. 요것만 해도 이제 2%가 되는 거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실물금을 인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10%가 이제 여기서 붙습니다. 그 다음에 4% 정도의 이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.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계좌로 사놓을 때는 환율을 우대해서 적용시켜서 고객이 그 금을 사놓은 거기 때문에 1% 정도 부담을 하면 된다. 근데 실물로 인출할 때는 우리 그 달러를 전신환으로 해가지고 통장에 보관하는 거랑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랑은 환율하고 우대하는 거 적용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. 실물로 인출하는 거는 현물로 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덕을 본 환율 수수료에서 4%의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제가 말하는 게 100% 팩트예요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1% 들어가고 8대 1% 나오고 세금 10%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실물을 인출한다 그러면 4%의 추가 수수료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예요. 자, 그럼 나는 실물을 인출 안 할 거다. 이거 필요 없다. 그럼 이 상태에서 해가지고 수익이 만약에 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15.4% 이게 이제 이자 소득세, 배당 소득세 이렇게 얘기하죠. 여기 세금을 빼요. 뗍니다. 무조건 원천 징수하고 이게 수익금을 이제 넣어줘요. 1% 떼고 15.4% 떼고 이렇게 나갑니다.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2천만 원일 거예요. 2천만 원 이상 이제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늘어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기의 근로소득 있죠. 근로소득에서 금으로 수익 난 거 있죠. 요거를 더해가지고 세금 요율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한 연봉 한 1억 2천, 1억 3천, 1억 4천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한 38% 많으면은 뭐 한 42% 구간 나오거든요. 이제 요 소득에 따라서 자기 근로소득이 뭐 42% 구간이다. 그러면 이 금융소득 자체도 42% 나오는 거예요. 그럼 42% 나와야 되는데 15.4%는 미리 줬으니까 빼고 나머지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. 뭐 최대 구간은 지금 현재 45%죠. 아주 이제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골드뱅킹으로 해가지고 뭐 1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45% 정도는 세금을 무조건 빼는 거예요. 1억 벌었는데 4,500만 원 세금 내야 되네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골드뱅킹은 여러분들 고액 자산가들은 특히 하시면 안 돼요. 세금 내다가 볼 일 다 봅니다. 실제로 금값이 올라가지고 10배가 만약에 상승을 했습니다. 1억이 10억이 됐는데 4억 5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. 금융소득으로 다 잡히고 그것만 하면은 또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,400만 원,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있죠.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이 만약에 넘어간다. 이렇게 되면은 뭐가 또 나오냐면은 의료보험비를 또 내요. 이게 이름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나와요. 소득월액 보험료라고.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. 근데 예를 들어서 1.2억의 수익이 났다. 뭐 세금 뗀 거 이런 거 뭐 모르겠고 1.2억의 수익이 났다. 그럼 빼기 2천만 원 합니다. 2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득 월액 그 의료보험료를 산출을 합니다. 실제로 그래요. 그래서 매달 또 1년 동안 또 나오는 거죠.
기가 찹니다 이게. 그러니까 의료보험비만 나오느냐? 아닙니다. 의료보험비가 나오면 거기에 또 장기요양보험료인가 뭐 그게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또 뗍니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골드뱅킹을 통해서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을 떼는 게 50% 이상 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가 막히는 정도의 그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예. 골드뱅킹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골드뱅킹은 있으면은 무조건 깨가지고 정리하고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은 더 격차가 더 벌어져요. 예를 들어서 실물금을 사놓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금방금방을 통해서 실물금을 인출하시잖아요. 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.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니까요. 실물금을 가지고 있는 건 세금을 안 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절대 골드뱅킹 하지 마세요라고 해놓은 거예요.